맛있게 드시던 그 과일이 사실은 콩팥을 은밀하게 녹이고 있었다면 어르신들은 믿으시겠습니까? 혈압 매년 떨어지지 않게 여름이면 병원 응급실에는 호흡이 막혀 쓰러진 차에 실려오는 좀 더 분들이 빨리 가지고. 줄을 이룹니다. 수천 명입니다. 자,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던 분들조차 한 조각 과일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산소 마스크를 쓰는 상황까지 몰립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년층 콩팥을 진료해온 덕터 김약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 단 한 번도 먼저 꺼내지 않는, 그러나 어르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한국 이거에 어르신 정말 10분 신선하고 중 맛있어요. 9분이 몸에 맞아, 몸에도 좋다고 믿고 좋대요. 매일 먹는 그 과일들이 사실은 신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듣는 순간 누구든 충격을 받을 겁니다. 저는 병원의 수익이 아니라 어르신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진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과일 4가지와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정확히 구분해 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생존에 가깝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이미 냉장고 안에 콩팥을 공격하는 과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르신의 선택 하나가 향후 10년을 바꿉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을 떼십시오. 안타깝게도 병원이라는 곳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환자가 늘어야 수익이 생기고 예방보다 뒤늦은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들이 차가운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가족 손잡고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어르신 편에서 어르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60세를 지나면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느끼지 못할 뿐 신진대사는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고 콩팥의 역과 기능은 젊을 때의 힘을 잃어 버겁게 숨을 헐떡입니다. 마치 50년 넘게 사용한 정수기 필터가 찌꺼기로 가득 차 물 한 방울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아무 과일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드신다면 그 순간 과일은 영양이 아니라 칼륨 폭탄이 되어 몸속으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어르신이 참외 한 조각, 수박 한 덩이 드시고 갑자기 어지럽다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오는 일이 매년 반복됩니다. 콩팥의 노화는 조용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잔혹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식습관 조언이 아니라 심장을 멈출 수도 있는 위협을 막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어르신 냉장고 안에 지금도 콩팥을 무너뜨리는 과일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보관 중인 과일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저 맛있어서 먹던 과일이 어르신의 몸속에서 어떤 파괴를 일으키는지 알게 되면 더는 방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한마디 한마디는 어르신의 10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파트부터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첫 번째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0세 이후 콩팥이 약해진 분들이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마다 즐겨 드시는 참외입니다. 시원하고 달고 수분 보충에 좋다는 이미지만 떠오르겠지만 이 과일이 콩팥에게는 얼마나 잔인한 공격인지 대부분 모르십니다. 참외 한 개에는 무려 450mg이 넘는 칼륨이 숨어 있습니다. 젊고 튼튼한 콩팥이라면 이 칼륨을 걸러내며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주지만 역과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참외는 완전한 반전,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입니다. 노화된 콩팥은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혈액 속에 칼륨이 쌓여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저릿하고 입술 주변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스치지만 그 경고는 너무 짧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튀기 시작하고
심하면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본 수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패턴으로 들어왔습니다. 참외 몇 조각 먹었을 뿐인데 가슴이 벌컥 답답해지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산소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신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신장 질환 초기임을 본인도 모른 채 참외를 매일 드시는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여름철 급성 악화의 절반이 과일 때문이라는 통계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콩팥은 이미 지친 상태이고 참외는 그 지친 장기에 마지막 충격을 가하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도 냉장고에 참외가 있다면 오늘 이 파트를 들은 순간 바로 치우셔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두 번째로 위험한 과일, 겉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속은 칼륨 독소로 가득한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키위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에 좋다며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키위는 겉보기와 달리 칼륨이 가득 숨겨진 과일입니다. 100g에 약 300mg의 칼륨이 들어있고 실제 섭취할 때는 한 개만 드시지 않습니다. 두세 개를 연달아 드시며 건강에 좋겠지라고 믿지만 노화된 콩팥에는 이 양이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여과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키위를 두 개만 드셔도 콩팥은 처리 용량을 넘겨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혈액 속 칼륨이 갑자기 치솟으면 심장은 속도를 잃고 전기 신호가 꼬이며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어지러움이 순식간에 밀려옵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고혈압약 중 일부는 칼륨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합니다. 이런 약을 먹은 상태에서 키위를 드시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위험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콩팥과 혈관이 동시에 손상되며 심장도 함께 흔들립니다. 유럽 신장학회에서도 고칼륨 위험군에게 키위 과다 섭취를 경고 등급으로 분류할 정도로 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소 괜찮겠지 하고 드시던 작은 과일 하나가 실제로는 어르신 몸속에서 정의회로를 교란하는 독성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키위가 있다면 적어도 콩팥 수치가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멈추셔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더 은밀하게 다가오는 세 번째 위험 과일, 물처럼 마시면 오히려 몸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고드릴 과일은 많은 어르신들이 물 대신 드시는 수박입니다. 수분 보충에 좋고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는 이미지 때문에 여름철마다 밥보다 더 자주 드시는 분도 많지만 콩팥이 약해진 60세 이후에는 이 수박이 물이 아니라 홍수가 되어 몸속을 덮칩니다. 콩팥은 원래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댐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댐의 문이 무거워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박처럼 수분이 과도하게 많은 과일이 들어오면 콩팥은 그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한 채 몸속에 그대로 붙잡아 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폐로 몰립니다. 폐에 물이 차면 숨이 턱 막히고 누우면 더 숨이 차오르며 밤새 앉아서 뜬 눈으로 견뎌야 하는 무서운 폐부종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목이 조여 오는 것처럼 갑자기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고 말하며 응급실로 들어오신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그날 저녁 수박을 한두 조각 드신 분들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함께 앓는 분들은 몸속 수분 조절 능력이 더 떨어져 수박의 수분 폭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게다가 수박은 생각보다 당분도 높아 혈당을 급하게 올리며 콩팥 혈관을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유럽 노인병 연구소에서도 수박 과다 섭취가 신부전 환자에서 급성호흡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발표한 만큼 노년층에게는 결코 가벼운 과일이 아닙니다. 물처럼 편하게 드셨던 수박 한 조각.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달아서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파인애플의 진짜 힘을 아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콩팥을 막히게 하는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부수고 혈액 속에서 빠르게 흘러나가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세정제를 부어 단번에 뚫어주는 것 같은 효과입니다. 콩팥은 매일 독소를 걸러내며 지쳐 있기 때문에 이런 효소는 노화된 엽과 필터를 보호하는 강력한 지원군이 됩니다. 게다가 파인애플의 칼륨 함량은 100g당 약 190mg으로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이라 비교적 안전합니다. 다만 통조림은 설탕 범벅이라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을 망가뜨리니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하고 심지 부분에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으니 버리지 말고 얇게 썰어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두세 조각이면 충분하며 식사 후 드시면 소화를 돕고 콩팥 부담도 줄여 일석이조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인 체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체리는 과일 중에서도 요산을 잡는 다이아몬드라 불립니다.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은 요산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요산을 소변으로 빠르게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요산이 쌓여 통풍과 결석을 일으키는데 바로 이 요산 찌꺼기가 콩팥을 내부에서 난도질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에서도 체리를 꾸준히 먹은 통풍 환자는 발작 위험이 35%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로 체리는 콩팥에 큰 부담이 되는 요산 독소를 확실하게 줄여줍니다. 혈당 지수도 20으로 매우 낮아 당뇨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고를 때는 색이 진할수록 좋으며 하루 10에서 15알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체리에 들어있는 멜라토닌 덕분에 숙면을 돕고 밤새 콩팥 회복을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네 번째 기적의 과일, 한국인에게 더욱 친숙하지만 그 효능은 과소평가된 배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배를 그저 시원하고 달콤한 과일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노화된 콩팥을 회복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치료식입니다. 배에는 수박에는 없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스펀지처럼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독소를 흡착해 소변으로 부드럽게 끌어내줍니다. 수박이 몸속에 물을 들이부어 홍수를 일으킨다면 배는 막힌 수로를 뚫어 물기를 살려주는 정비공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에 들어있는 루털린 성분은 기관지뿐 아니라 사구체 염증까지 가라앉히는 한겸 작용을 가지고 있어 콩팥이 열로 달아오르고 붓기가 심해지는 노년층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유럽 임상영양학회에서도 펙틴 섭취가 신장염 환자의 부종을 감소시키고 소변 배출을 촉진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배를 드실 때는 껍질을 깎지 않고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 이상의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힘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얇게 저며 드시거나 배차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콩팥에 더 안전해지고 유효 성분은 농축되어 흡수가 더 쉬워집니다. 하루 반 개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소변색이 맑아지고 아침 붓기가 빠지는 변화를 일주일 안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지친 콩팥에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호흡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나쁜 과일은 콩팥을 공격하고 좋은 과일은 살리는지 그 숨은 의학적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이 왜 어떤 과일에는 무너지고 또 어떤 과일에는 되살아나는지 그 원리를 알면 어르신의 선택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우리 콩팥은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아서 젊을 때는 필터의 구멍이 촘촘하고 깨끗해 칼륨, 요산, 당분 같은 찌꺼기를 능숙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60세가 지나면 이 필터는 서서히 녹슬고 구멍이 막히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여과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참외나 수박,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 노화된 필터가 감당하지 못해 칼륨이 그대로 혈액을 떠다니며 심장 근육을 마비시키는 고칼륨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는 노년층 고칼륨 혈증 환자의 주요 원인을 과일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당분입니다. 끈적한 당분은 혈액을 마치 굳어가는 실리콘처럼 두껍게 만들어 사구체의 미세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콩팥세포는 영양 공급이 끊겨 서서히 마르고 딱딱해지며 크레아티닌 수치는 점점 올라갑니다. 반대로 딸기의 엘라그산이나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체리의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과 천연 효소들은 이 막힌 필터를 청소하는 강력한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던 염증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 떨어뜨리고 굳어진 콩팥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어 여과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혈액 검사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치가 바로 사구체 여과율과 크레아티닌인데 올바른 과일 섭취만으로도 이 수치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적의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 양, 조합을 잘못 고르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콩팥을 살리는 과일 섭취 골든타임과 안전 원칙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의 과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거나 독이 됩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섭취 시간입니다.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아침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이 가장 안전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는 혈당이 비교적 안정되고 위산이 적절히 분비되어 과일의 영양소를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공복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빈속에 들어간 과일의 산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고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어 콩팥에 즉각적인 부담을 줍니다. 밤 7시 이후 섭취도 금물입니다. 밤에는 신장도 쉬어야 하는데 늦게 과일을 먹으면 콩팥이 밤새 야근을 하며 아침 붓기와 피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섭취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딸기, 파인애플, 체리, 베라도 하루 총량이 200g, 즉 종이컵 한 컵을 넘기면 콩팥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딸기 7에서 10알, 파인애플 두세 조각, 체리 10에서 15알, 배 반 개 정도가 하루 적정량이며 이를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아침과 점심 식후 2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씹는 횟수입니다. 과일을 대충 씹어 넘기면 위장이 소화시키느라 에너지를 빼앗기고 콩팥으로 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반드시 최소 30번 이상 씹어 침 속 효소가 먼저 일을 하도록 해야 콩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음식 궁합입니다. 과일을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은 콩팥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과일의 유기산과 우유 단백질이 만나면 덩어리가 생겨 소화가 느려지고 신장 결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단독으로 혹은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약물 복용과의 강역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어르신은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을 비워두었다가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특정 과일의 산성 성분이 간의 대사 효소를 건드려 약효 농도를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과일은 콩팥을 살리는 강력한 약이 됩니다. 하지만 식습관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마지막 안전장치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죽어가던 콩팥을 되살린 어르신의 사례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드렸던 68세 박성훈 할아버님의 이야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날, 할아버님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다리는 하루 종일 물을 머금은 듯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곧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는 냉정한 말을 들은 뒤였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냉장고에 있던 참외와 수박, 믹스커피를 전부 버리라고 말씀드렸고, 대신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를 중심으로 한 식단에 정확한 골든타임과 약물 강역을 지키도록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크레아티닌이 3.5에서 1.2까지 떨어졌고 부종은 사라졌으며 지금은 손주를 업고 동네 뒷산을 오를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원리를 지킨 결과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적의 과일도 모든 분에게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만성 신부전3에서 사기 혹은 최근 혈액 검사에서 칼륨이 5점 이상으로 나왔다면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또 칼륨 수치를 올리는 특정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과일을 드신 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릿해지는 기분이 든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콩팥을 녹이는 4가지 과일과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리는 4가지 기적의 과일을 모두 배웠습니다. 어르신의 냉장고에서 참외와 수박이 사라지고 딸기와 배가 들어오는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투석실에 누워 있을지 혹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혹시 주변에 콩팥 때문에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어르신의 손끝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 밖에서 얻기 힘든 진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오늘부터 나쁜 과일을 끊겠다는 어르신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두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향긋한 과일 냄새 가득한 집에서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며 존엄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사 김약손이었습니다.